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SBS와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의 일화입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과거에는 안철수 대표와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자, 안철수,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이너서클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 사정을 잘 압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틀어놓은 이해찬의 놀라운 비밀. 자, 이해찬의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김어준은 더 이상 교통방송 뉴스공장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말이 맞다면 이해찬 대표가 김어준의 정체를 폭로한 셈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공영방송, 교통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쓸 수가 있습니까? 당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이 이해찬 전 대표와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해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김어준은 교통방송 진행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SBS 기자가 묻습니다. 탈당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해찬 대표 아닌가요? 물어보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과거의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언젠가 이해찬 대표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나는 눈이 나빠서 책을 못 봐. 이러시는 거예요. 대신 유튜브를 본다면서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다.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 큰일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탈당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김어준을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생각하는 당대표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안에서 고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느낌이 그때 확 들었거든요. 이렇게 금태섭은 말했습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둘이 대화를 하는데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다.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 큰일을 한다. 아니, 그러면 김어준이 정말 이해찬의 핵심 측근이네요. 그렇다면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해야 할 교통방송의 정치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진행을 합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교통방송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전직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당에 경도된 사람이 공영방송의 진행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정말 얼굴이 두껍습니다. 김어준뿐만 아니라 김어준은 한때 SBS의 TV 프로그램 진행도 맡았습니다. 지금도 공영방송 라디오에는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탈당을 그때 결심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시 같은 당 사람이니까 그냥 격이 없이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빠서 책을 못 봐. 유튜브를 본다.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다.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 큰일을 한다. 야,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찬이 말하는 순간 사실 김어준은 큰일 난 건데 대한민국은 그런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금태섭 의원은 SBS와 인터뷰에서 몇 가지 폭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참여정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목적의 전부인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서 대실패를 한 김수현 실장을 다시 쓰는 것도 그렇고 검찰의 주요 포스트에 참여정부 때 청와대 특감반장 했던 사람들을 쓰는 것도 저는 그게 뭐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젠다 세팅도 그렇고 친이로 구분되는 정치인들이 이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거기와 전쟁을 벌인 것도 저는 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을 무너뜨린 게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면목이 없다고 말하고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담당 수사과장이 우병우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명을 그렇게 만든 정권, 이명박 정권 이렇게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권의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노무현 정권 때 특감반장했다는 사람, 특감반에 있었다는 사람들 전부 다 검찰의 요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 확실히 그쪽에서 왔기 때문인지 내부 사정은 제대로 꿰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한 선배가 TV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조국 교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선배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 선배가 굉장히 성격이 강한 분인데 댓글을 보고 정말 의기소침해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TV 토론을 보면 민주당 인사들이 참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들어가 보면 그 반대로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도 잘한다 잘한다 완전히 압승이다. 적을 격추시켰다. 아우 정말 저쪽 국민의힘 참패했다. 이게 친문 열혈 지지자들의 힘인가 봅니다. 댓글 공격 정말 심각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아니 보수 진영도 이제 댓글 좀 달아야 합니다. 너무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댓글을 보고 화를 안 내는 이유는 댓글을 보내는 사람들의 목적은 여기서 옳다는 증명을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인해 전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화도 나고 이거를 뭔가 반박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 책임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싸움을 부추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금태섭이 그쪽 내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검에서 근무할 때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검찰 수뇌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죠. 이게 터지면 누구는 어떻게 발언하고 누구는 어떻게 발언할 것인지 다 예상했습니다. 아마 불쾌하더라도 계속 쓰게는 할 거다. 이걸 못 쓰게 막아 평검사 영웅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다. 대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거다. 시골로 몇 번 돌리면서 물을 먹일 거다. 그러면 나는 시골 검사로 평범하게 살거나 이것으로 내 법조 인생은 끝나겠다 싶었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검찰의 수법들을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런 수법을 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사람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청와대를 수사했던 사람들 거의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버렸습니다. 통령으로 보내고 통령지청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공소유지를 위해서 서울에 재판하러 오는 검사 참으로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금태섭 전 의원은 과거 공수처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전화통이 불이 났다고 합니다. 자, 2만 통 정도? 형식은 탈당이지만 사실은 추방인 셈입니다. 그 정도로 미운 털이 박힌 금태섭. 그렇지만 금태섭 역시 생각은 그쪽 사람입니다. 뭔가 다른 품격이 긴 민주당이 맞지 않아서 나온 것이지 원래 성향이 과연 보수 쪽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정의감 같은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 문바들이 뭐 몇 명 안 된다, 2,000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황교익 씨도 있습니다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자, 금태섭은 2시간 만에 2만 개가 넘는 문자 폭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2만 개의 주먹, 2만 개의 칼을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정치에서 문재인 그룹, 이른바 586 운동권들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저들과 싸우려면, 특히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런 열혈 지지자들이 필요한데, 지금 보수 열혈 지지자들을 지금의 야당은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금태섭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해찬이 김어준을 저렇게 큰일 했다고 밀어주는 것이 저들의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